지식은 원가가 나 자신이니까 판매하는 모든 것이 다 내 수입이 될 수 있는 거죠. 직접 자신의 사례를 가지고 클래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취업 노하우, 면접 스킬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는 Y부터 시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 맞아 나 이거 되게 불편했어요. 프로블럼에 대해서 딱 찍어주는 거죠. 티타임즈 조준현 기자입니다. 요즘 비대면 강의가 코로나 때문에 진짜 많아졌죠. 그 유명 강사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개인들도 지식을 나누며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이곳에서 강의한 분은 단 하루 만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라이브 클래스라는 곳인데요. 나도 강의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주저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철원 라이브 클래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루 만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매출을 냈다는, 사실 이게 한 달 매출을 잘못 쓴 건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 이게 어떤 사례였는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경제 카테고리에 있던 한 채널이었어요. 구독자 수가 한 70만 정도 조금 넘은 꽤 큰 채널이었는데 저희가 그 채널에서 클래스를 개설을 해서 일요일 날 하루짜리 강의를 열었는데 10만 원짜리 강좌였고요. 하루에 듣는 강의. 네네네. 그 수업료가 10만 원짜리였고 400명이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났죠. 분량이 얼마나 됐던 거예요? 그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사이의 짧은 특강이었고요. 그게 단순히 사실 온라인 강의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게 정해져 있는 이미 딱 짜여진 동영상을 가지고 그냥 얼마짜리를 낸다 되게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쵸. 사실은 전문가를 만나는 기회는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분한테 만나서 뭔가를 물어보고 내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거에서 사람들이 돈을 지불을 하는 거고, 워렌 버핏이나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사람과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돈을 지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사실 라이브 클래스라는 곳을 알게 됐고, 네. 처음 들어보시거나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사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좀 라이브 클래스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한번 소개를 네.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라이브 클래스는 한마디로 나만의 지식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식이라 함은 여러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강좌일 수도 있겠죠. 동영상 강좌 또는 실시간 강의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라이브 형태로도 이렇게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요즘에 이북 같은 형태로도 많이 판매를 하니까 내 지식을 이북 형태로 만들어서 파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클래스는 내가 어떤 지식이 있을 때 나만의 사이트를 구축을 해서 거기에 내 유료 상품을 올려서 판매하는 일종의 쇼핑몰이다. 한마디로 교육과 지식을 판매하는 카페24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어떤 동영상, 영상 강좌를 판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모습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북도 팔 수 있고 네. 다양한 걸 다 네. 같이 말고 지식을 파는 방법이 다른 거지. 그렇죠. 그걸 다 할 수 있는 곳이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네. 제가 살짝 다른 일반적인 온라인 그 강의 사이트 이런 것들과의 차이점으로 제가 빗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반적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떤 클래스 뭐 땡땡 또 페스트 땡땡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 지식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곳들이죠. 이런 곳들은 저희가 주로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지식을 판매하고 나는 거기에 올라간 인세를 받는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플랫폼은 차라리 내 비즈니스 사이트를 나는 운영할 거야, 내 비즈니스를 할 거야, 이런 것들은 저희 같은 솔루션을 이용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보면 책을 출판을 하잖아요. 그때 책에 뭐 잘 받는 분들은 인세를 한 10% 정도 받죠. 90% 정도는 그 출판사한테 가는 거죠. 이게 동영상 마켓플레이스도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략 한 30%, 한 50% 정도를, 그러니까 영상에 대한 것들을 받는 개념이고 많은 부분은 그 마켓플레이스가 다 가져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컨텐츠를 그냥 어디다 올려서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차라리 내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 비즈니스를 할 때 중요한 거는 퍼스널 브랜딩이거든요. 자기 네임밸류를 계속 알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초반에 네임밸류가 없을 때는 당연히 뭐 클래스 뭐 땡땡 또는 페스트 땡땡 이런 데들은 그 자체가 신뢰를 가지고 고객들이 구매를 하지만 이후에 여기에서 한 강, 두 강 정도 하다 보면 자신의 네임밸류가 좀
좀 쌓이잖아요. 고객들이 관계를 하면서 좀 쌓이잖아요. 그때는 나만의 뭔가를 한번 열어볼까? 내 브랜드, 내 사이트를 직접 열어볼까? 왜냐면 내 비즈니스가 되는 거랑 그쪽에서 어떤 인세 개념으로 가져가는 거랑 좀 개념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그 자체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비즈니스를 한다. 이런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근데 그러면은 딱 듣기만 해도 저희가 아까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에 들어간 이유는 관리하기가 어려워서잖아요. 갔을 때 어떻게 영상을 올려야 되는지 포맷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사람들도 들어와서 결제도 해야 될 것이고 댓글도 달고 뭐 수강 후기도 달고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나 혼자 못하니까 사실 그런 업체에 들어가서 거기다 내 강의를 올리고 말씀하신 인세를 받는 건데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진입장벽이 너무 높을 것 같은데 네. 이건 어떤가요? 이 앞과 뒤에 있는 프로세스를 일종의 자동화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것들을 자동화해주는 SaaS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어떻게 뭐 4천만 원을 벌었냐 요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10만 원짜리 제가 라이브 강좌를 하나 연다고 해볼게요. 근데 저희 라이브 클래스가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웹사이트가 없잖아요. 그럼 먼저 홍보할 수 있는 게 자기 블로그 또는 카페 또는 인스타 SNS에 올리겠죠. 먼저 홍보를 해야 되니까. 홍보는 됐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수강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수강 신청 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구글 폼이나 이런 거 폼 연결해가지고 또 신청자를 받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결제 기능이 없어요. 무통장 계좌를 또 공유를 한 다음에 이거를 하나하나 또 계좌를 다 받아요. 근데 돈이 들어오는지 아나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마다 모바일 뱅킹을 또 열어가지고 누가 입금했는지 또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입금이 확인이 됐습니다. 줌 링크 여기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문자를 보내죠. 그러면 라이브 수업이 그제서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라이브 수업 딱 끝나고 나서 끝이냐? 또 끝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또 카톡 이제 막 올리기 시작하는 거야. 저 수업 못 들어갔는데 다시 보기 올려주실 수 있나요? 강의 자료 올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드랍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에 가가지고 또 강의 자료 올려주고 다시 보기 올려주고 그 다음에 또 질문 같은 거 받아야 되잖아요. 과제 같은 거 있으면 또 과제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하면 너무 이게 복잡한 거예요. 숨 막히는데요. 숨 막히죠. 네. 이 모든 과정을 그냥 물 흐르듯이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라이브 클래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평범한 개인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가 산업의 패러다임이 좀 변하고 있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서 그 지점이 좀 이해가 되면 나도 굉장히 내가 평범하지만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선은 저는 한 4가지 정도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패러다임은 지식시장 자체가 변하고 있어요. 기자님께서는 인강 세대시죠? 그쵸, 인강입니다. 그죠? 인강을 만약에 듣는다고 하면 1타 강사 수업을 들으세요? 아니면 이름 모를 강사 수업을 들으세요? 1타 강사를 듣게 되죠. 당연히 네. 그렇죠. 기존의 지식 산업은 특별히 동영상 중심의 이 산업은요 1타 강사가 모든 수익을 다 가져가는 구조였어요. 뭐 누구나 1타 강사 수업을 들을 거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 이제 라이브로 막 열리기 시작하면서 동영상 중심의 이런 클래스에서 라이브를 활용하는 클래스로 옮겨가고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물론 동영상 수업이 효과적인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은 녹화된 영상, 녹화되고 편집도 막 되고 막 재밌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지점이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바로바로 물어보면서 줌에서 하듯이 바로바로 물어보면서 하는 라이브 수업이 효과적인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라이브 수업은 동영상과는 달리 인원이 많아지면은 효과성이 빵 떨어져요. 이건 되게 소규모가 중요하거든요. 요 그룹에서는 훨씬 더 많은 그 강사들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에서 한 10년 차 강의를 했던 전문가예요. 이분은 동영상 강의에서 어떤 인기가 없을 수 있어요. 그쵸? 네. 뭐 이름도 모르는 분이니까. 하지만 라이브 수업에서는 이분도 충분히 수업을 해서 10명, 20명 정도 수강생들이랑 뭔가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동영상 중심의 시장이 라이브로 오면서 더 많은 지식 전문가들한테도 기회가 돌아가고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고객 입장에서도 약간 니즈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국영수 이러면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성인이 돼서 뭔가를 막 돈을 내고선 하는 거는 정해진 동영상을 막 수강하고 이런 거보다는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동영상은 이미 다 시작과 끝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라이브에서는 내가 바로 물어보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1타 강사가 한테 물어봤을 때 1타 강사로부터 뭔가 답변을 받는 것보다는 뭔가 나한테 바로바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 좀 더 열정적이고 이런 분들한테 기회가 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관계 중심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익 창출, 아까 이제 직장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냐, 어떤 이런 질문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몇 년 전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누구나 다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다. 쇼핑몰 열풍이 막 불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쇼핑몰 하면 이게 유형의 상품 막 뛰어와서 파는 사입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네. 몇 퍼센트? 많이 남겨봤자 한 30% 남길까요? 남기기 어려울 거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도매 시장에서 뛰어와서 파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가격 경쟁 때문에 많이 남기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지식은, 그러니까 원가가 나 자신이니까 사실은 판매하는 모든 것이 다 내 수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매체 활용이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제가 벌고 싶을 때 유튜브에서 100만 원을 벌려면요, 조회수로 따지면 200만 뷰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0만 뷰를 만들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렵잖아요. 네. 사실 유튜브에서 100만 원을 벌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100만 원 정도를 월 꾸준히 벌려면 팔로워가 한 10만 명 정도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를테면 라이브 클래스에서는 10만 원짜리 강좌를 10명만 모아도 100만 원의 매출이 생기는 거죠. 즉, 내 지식을 유료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얼마든지 제가 다른 대안보다 쉽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혹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경험을 좀 공유하는 곳들이라거나 뭐 사이트들이 라이브 클래스 지원하는 곳이 어떤 곳이 있는지. 네, 2022년 1월 말 기준으로 2,300여 개 정도의 고객사가 있고, 그 고객사들의 한 절반 정도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어떤 강좌들이나 그런 사이트들이 좀 많고요. 성인들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를 저희가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본인의 몸값을 높이는, 직무 역량, 자격증, 이런 측면이 50%에서 한 절반 정도 됐고요. 그다음 나머지 절반은 재테크, 돈 벌기, 뭐 이런 것들이 좀 또 한 절반 정도 됐고요. 관심 가지는 분야네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경제적으로 나아질까를 고민하는 지점들이잖아요. 그런 쪽이 한 절반 정도가 있으시고, 그리고 또 요즘에 의외로 새벽에 뭐 미라클 모닝 막 이런 쪽들도 좀 있고, 여기에서 요가라든지 이런 피트니스 같은 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학원보다는 오히려 코딩 교육이라든지 창의 교육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강사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어떤 이런 클래스들의 유형이 좀 많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어떤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강사로 많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의 얘기를 좀 나누시나요? 예를 들면 외국계 그 투자 회사에서 있던 분이라거나 또는 글로벌 회사에 다니시는 현직 직장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자신의 사례를 가지고 클래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취업 노하우, 어떤 면접 스킬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쇼핑몰에서 경험을 많이 하셔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본인의 그런 노하우들을 좀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는 현장에서 경험했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 안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교육 시장 뛰어들 때 어떻게 해야 좀 더 잘 나의 강의가 잘 판매될 수 있고, 좀 사람들도 좀 원하는 컨텐츠를 나눠줄 수 있고, 이런 꿀팁 같은 게 있으면 좀 대표님이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나를 조금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콘텐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지식이 과연 어떤 대상한테 핏이 맞을 것 같은지. 단순히 제가 개발자라고 했을 때 그냥 저는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게 막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내용인지, 아니면 한 5년 차 정도한테 필요한 내용인지, 아니면 어떤 팀 리더급한테 필요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우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어떤 고객한테 맞는지를, 그 고객의 페르소나를 한번 정의해 보는 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타겟이 먼저 정해져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나의 콘텐츠를 고객한테 전달할 때 스토리텔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보통은 무언가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이 제품은요, 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저는 이 제품을 가르칠 거예요. 이거는 좋아요. 여기엔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뭐 네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what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사이먼 시넥이 이야기한 골든 서클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골든 서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why부터 시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why, how, what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것이 필요한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 있고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내가 정말 이게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why, 이것이 당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 이런 부분에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너희 가려운 걸 내가 긁어줄 수 긁어줄게. 있어. 예, 이게 why에 대한 해답이 되는 거죠. 그래, 맞아. 나 이거 되게 불편했어요. 프로블럼에 대해서 딱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게 어떻게 해결해 주는데요? 에 대해서 궁금할 거잖아요. 이게 how에 대해서 그 다음에 풀어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이렇게 솔루션으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거는 얼마고, 구체적으로 이건 시간은 어떻게 되고, 이런 정보들을 그 다음에 주는 거예요. what은 나중에 주는 거죠. 그래서 why, how, what 이런 흐름으로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클래스 강의 이수율 뭐 이런 수치 같은 게 뭐 70%? 뭐 60% 넘었던 것 같아요. 70 이상이죠. 70 네. 이상이에요. 저희가 수학의 정석 같은 거 봐도 앞장만 보고서 이제 안 보는 것처럼 인간 같은 거는 뭐 강의를 구독해도 앞에 좀 읽다가 좀 나 일 생기고 바쁘면 또 안 읽고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비결이라거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해외의 트렌드하고도 좀 맥을 같이 하는데 코호트 베이스드 코र्스라고 최근에 CBC라는 방법론들이 좀 많이 뜨고 있어요. VOD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이게 장점이었지만 반대로 이게 엄청난 치명적인 단점이잖아요. 왜냐면 언제든 들을 수 있으니까 굳이 지금이 아니어도 돼. 이렇게 그렇죠. 미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라이브로 같이 들어갔을 때는 이걸 결제했던 사람이랑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수율은 되게 높았고요. 저희가 왜 과연 이수율이 높을까라고 보니까 이게 오히려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걸로 너무 관심이 분산이 되는 시대에 무언가 하나 앉아서 배운다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돈을 내고선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시간에 앉아 있게 되잖아요. 왜냐면 라이브는 공간의 제약은 벗어났지만 시간의 제약을 딱 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같이 앉아서 배울 수 있고, 이게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 세 가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우선은 무언가 학습이 효과적으로 되려면 컨텐츠도 좋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컨텐츠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학습자와 컨텐츠의 상호작용. 또 강사와의 상호작용도 중요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축은 학습자들끼리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열심히 듣고 있고 옆에서 저랑 비슷한 거를 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례도 막 올리고 막 과제도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자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 또는 강사 선생님 또는 이런 같이 듣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영상 중심의 이런 코र्스보다는 훨씬 더 이수율은 높다고 볼 수 있죠. 온라인 교육 시장은 점점 더 뜨거워진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트렌드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트렌드는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급자 사이드에서의 트렌드와 소비자 사이드에서의 트렌드를 좀 나눠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공급자 사이드는 말 그대로 내 지식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관점에서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느냐인데요. 이거는 해외 사례를 봐도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나왔던 큰 물결이 MOOC였어요. Massive Open Online Course. 대학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하버드나 뭐 MIT, 스탠포드 이런 식으로 MOOC의 흐름이 첫 번째로 왔던 큰 흐름이었다면 대학 수업을 무료로 대규모로 한다고 이거 가지고 나와서 하면은 돈 벌겠는데 라고 해서 두 번째로 왔던 큰 흐름이 마켓플레이스인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뭐 클래스 101, 뭐 패스트 캠퍼스 또는 해외 스킬쉐어라든지 유데미라든지 이런 어떤 마켓플레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물론 컨텐츠가 있는 분들은 이제는 여기다 막 올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어떤 흐름이 세 번째로 나왔냐면은 여기에서 충분히 강의에서 인지도도 쌓았어요. 이제는 나 스스로 뭔가 내 비즈니스를 해도 되겠는데? 라고 했던 이 세 번째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저희는 D2C, Direct to Customer
해서 D2C 플랫폼으로 나가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어요. 교육 쪽에서는 이제 막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미 쇼핑몰에서는 되게 일반화됐잖아요. 맞습니다. 해외의 쇼피파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의 뭐 카페24라든지 이런 흐름들은 이미 있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식 비즈니스 쪽에서도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공급자 사이드에서는 내가 올리고 인세를 받는 형태에서 점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내 비즈니스에서 내 사이트를 구축해서 내가 그냥 전체 수익을 다 가져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이 공급자 사이드의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자 사이드의 트렌드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뭔가 내가 큰 맘 먹고 한 20만 원짜리 강좌를 결제를 했어요. 근데 우선 그거를 끝까지 하기도 물론 쉽지 않지만 바빠서 뭐 어떤 이유로 10%밖에 못 들었어요. 다음에 결제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다음에 결제를 해야 할까요? 못 들을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급자 사이드에서 굉장히 쉽게 돈을 벌었던 동영상이라든지 공급자는 되게 편하죠. 왜냐면 그냥 영상 한번 만들어 올리면 그거 자체로 판매가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번 결제하고 나서는 그 경험이 재구매를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소비자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게 만들어줄까? 이런 지식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이젠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손 안 들이고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물론 하시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내 지식을 구매하는 구매자들한테 효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오게 만들 수 있을까?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자마자 말씀하신 게 저희는 이제 넥스트 우버, 또 뭐 넥스트 에어비앤비, 넥스트 배민이 될 거다. 라이브 클래스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는 교육하시는 곳이잖아요. 차 운영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숙박업소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신 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보통 우버, 에어비앤비, 배민은 대표적인 O2O 기업들이잖아요. O2O라고 하시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에 있는 상품들을 주문을 하는 거죠. 근데 기존의 흐름은 아무리 온라인에서 주문을 했어도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죠. 그럼 그 다음 흐름은 자연스럽게 온라인에서 주문이 이루어지고 온라인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것을 저희는 온택트 비즈니스라고 하고요. 온택트 비즈니스가 넥스트 O2O가 저희는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면 당연히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온라인에서 서비스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온택트 비즈니스가 앞으로 큰 산업의 패러다임으로 될 거라고 보는데, 과연 이 온택트 비즈니스에서 가장 핏이 맞는 분야가 어떤 걸까? 사람들이 돈을 내고 온라인상에서 서비스를 결제하는 게 과연 어떤 걸까? 라고 봤을 때 저희는 지식 비즈니스라고 본 거예요. 저희 고객사들 중에서는 처음엔 되게 의아했는데요. 변리사, 세무사님들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교육이랑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세무사님들이 하시는 걸 보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세무 특강 이런 걸 여는 거예요. 변리사님들이 스타트업을 위한 어떤 특허 전략 세미나 이런 걸 열어가지고 이제 잠재 고객들과 함께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무료로.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후에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는 형태인 겁니다. 즉 온라인상에서 동영상이 됐던 라이브가 됐던 직접 온라인상에서 컨택트가 이루어져서 비즈니스가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앞으로 대세가 될 거는 너무 자명한 거고, 안방에서 또는 손바닥에서 전문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세상, 거기서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을 때 결국은 어떤 비즈니스든 자기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뭔가 비즈니스 자체가 다 이루어질 결제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고객 관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 라이브 클래스에는 SaaS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온택트 비즈니스의 넘버원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신철환 대표님과 함께 어떻게 평범한 개인들도 강사가 될 수 있고 또 돈을 벌 수 있는지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이나 또 제야의 숨은 고수분들에게도 솔깃한 이야기였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한번 혼자만 갖고 있기 아까운 지식이나 또 나만 느꼈다고 생각했던 그런 경험들도 사람들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